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주차 마지막 발제를 맡게 되었고요. 제 발제 주제는 발마랑 멀티베리에이트 SSM을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벡터 아마 모델인 발마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거고, 이어서 준영님이랑 동빈님께서 멀티베리에이트 SSM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어, 크게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벡터 AR 모델과 벡터 아마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건데, 일단 제가 발표할 내용은 새로운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1주차에 배웠던 그런 단별량 시계열의 기본 내용이랑 그거를 이제 그냥 다별량으로 확장했다. 그거뿐이고요. 이제 학기 마지막 세션이니까 저희가 그 한 학기 동안, 2학기 동안 이제 어떤 걸 했는지 이제 전체 주제에 대한 큰 그림을 잡고 바마 모델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 라인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웬 동굴 사진인가 싶긴 한데 이 사진 다 아시나요? 그 이데아를 그 동굴에 비유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딱히 뭐 철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학기 주제가 전체 대주제가 상태 공간 모형이랑 칼만 필터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도구잖아요. 근데 이 도구가 어떤 배경에서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지 그림 한 장에 정리를 해보려고 이 그림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션 주제에 맞게 그림을 좀 재해석하고 비유를 넣어봤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넣어놨는데 일단 그림을 하나하나 요소별로 관찰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연구자 또는 관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인형사들이 막 인형들을 막 흔들죠. 네, 흔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동적 시스템이라고 비유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궁금한 게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추정을 하려고 하는 게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값들은 이제 이 그림자에 비유되는 관찰 가능한 값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관찰 가능한 것들은 그림자밖에 못 보고 간접적인 요소밖에 볼 수 없고 추정하고자 싶은 대상은 여기 진짜 값들이 되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추정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관찰을 한 다음에 관찰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그 가공을 하는 과정이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표현을 한다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 가공을 거치면은 진짜 얘네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에스티메이트를 하는데 그 과정을 이제 칼만 필터라는 필터를 거쳐서 하면은 이제 성공적인 그런 도구를 이용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을 보시면은 얘네들이 움직일 거예요. 관심을 갖는 어떤 동적 시스템의 대상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관찰 가능한 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 값이니까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그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계열 데이터로 얘를 비유를 할 거고요. 학기 초반부터 시계열 데이터를 왜 배웠냐 하면은 얘네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구자의 입장이고 관찰 가능한 게 이런 간접적인 그림자밖에 없다면 그림자 하나부터 요거 하나부터 움직임을 관찰하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기본적인 수순이겠죠. 그래서 그림자 하나부터 특성을 파악하고 규칙을 파악하고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좀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일 거예요. 그거를 해주신 게 1주차 때 해주신 거겠죠. 네, 여기서 그림자 하나는 시계열 데이터 하나 의미하고요. 1주차 때 다 하셨으니까 빠르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면 이런 단변량 시계열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정상성 가정 하에서 AR과 MA 아마 모델이 정의가 되고요. AR 모델은 이제 과거 시점의 데이터가 현재 시점에 영향을 주는 거를 표현한 거고
과거 시점의 충격이 현재 시점에 영향을 주는지를 표현한 게 MA 모형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모형은 두 모델을 합친 겁니다. 그리고 얘도 빠르게 넘어갈 건데 정상성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인과성, 정상성, 그다음에 네, 그런 것도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정상성이랑 인과성 다르고 가역성도 다르고 AR 모델, MA 모델, 아마 모델 다루고 개념을 정의를 한 것 자체가 사실 그림자 하나를 분석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리뷰였고요. 제 역할은 이제 단별량에서 설명되었던 이제 개념들을 이렇게 다별량으로 확장시키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별량에서 다뤘던 개념들이 그대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고 정의만 이제 차원만 늘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이 많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다만 좀 새롭게 봐야 할 지점들이 있는데 다변량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은 새로 고려할 정보가 시계열 과정 간의 이제 관계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어느 데이터를 다루든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관계성, 확률 변수 간의 관계성들을 고려하는 게 좀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약간 이 관련성들을 고려하려는 정보들 때문에 차원의 저주가 발생하게 되고 또 시계 복잡도랑 계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오늘 잘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쉽게 좀 뜯어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다변량으로 확장을 하기 전에 수통 1에서 저희가 배웠던 확률 벡터를 먼저 정의를 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시계열 간의 확률 벡터를 먼저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확률 벡터가 되고 요거 하나하나 값들이 단별량 시계열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대값 벡터의 정의도 수통 1에서 배운 거랑 같아요. 기본 정의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expectation 각각 씌운 거랑 다름없고요. 여기 펑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min 벡터 펑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펑션이라는 말은 t에 대한 함수라는 뜻이에요.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뜻이고 시점이 바뀔 때마다 이 안에 값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식으로만 보면은 잘 와닿지 않아서 밑에 이제 플롯이랑 같이 보여드릴 거고 일단 시계열 단별량들을 다별량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하나하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 위함이다. 그게 관건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네 하나하나를 다 따로따로 그냥 얘만 보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단별량 시계열만 다루게 되면은 그냥 단별량 시계열만 그러니까 굳이 벡터로 만들 필요는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우선 파악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플롯을 다룬 거고 여기 있는 t 시점에 따라서 단별량 시계열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t 시점에 값들을 이렇게 확률 벡터로 만드는 겁니다. 얘가 x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분포들이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률 벡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계열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얘네들의 관계를 관찰을 하게 될 건데, 그 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정의가 이제 공분산이랑 상관계수 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기본 정의를 따라서 정의를 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식만 보면은 이제 네, 그냥 그대로 정의를 적용하면 돼요. 근데 이 행렬을 좀 뜯어봤을 때 정보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행렬을 제가 뜯어보면은 뜯어서 이제 정의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공분산 행렬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보통 이제 다변량으로 확장해서 공분산 행렬을 만들면은 그 퍼스티브 데피니트한 대칭 행렬이 되는데 시계열에서는 비대칭 행렬이 되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대칭 행렬이 되느냐? 이거 보시면은 그 관계를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하거든요. 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같은 거는 t t 플러스 h 시점이랑 t 시점 간에 자기 상관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딱히 의미는 없지만, 그러니까 단별량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여기서 이제 빨간색은 이제 t 시점 기준으로 파란색보다 밑에 있는 것들 있죠.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빨간색 요 둘 간의 관계, 공분산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라색들은 이제 파란색 밑에 있는 얘네들, 이런 것들 관계를 공분선을 나타낸 거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엘레멘트를 어떻게 읽냐면 예를 들어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첫 번째 시계열에 t 플러스 h 시점 있죠. 그러니까 얘 시점과 두 번째 시계열에 h 시점 간의 공분산, 그러니까 얘죠. 그러니까 얘랑 얘의 공분산을 계산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단변량만 다룰 때에 비해 정보량이 좀 많아지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요 시계열이 밑으로 계속 이제 늘어난다고 하면은 네, 관계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차원의 저주를 이제 좀 느껴볼 수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비대칭 행렬인 것도 보라색이랑 빨간색이 일반적으로 같기가 힘들겠죠. 얘랑 이런 거랑 같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관찰만 하면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복잡하니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또 이제 다변량으로 확장되는 것 중에 좀 기본 정의를 깔고 가야 될 게 이제 화이트 노이즈도 이제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얘는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화이트 노이즈는 이제 얘도 이제 확률 벡터가 되겠죠. 이제 확률 벡터인데 그 평균이 0이고 코베레스 매트릭스가 시그마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시점이 다르면은 공분산이 0인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 화이트 노이즈 자체에 대한 공분산 행렬은 0이 되고 만약에 이거 빠졌는데 정규 분포 가정이라면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분산 행렬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 얘도 이제 뜯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면은 관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시점이 다르면은 모든 자기 상관을 포함해서 모든 관계들이 다 0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선형 관계가 없다. 공분산이 0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시그마를 그러니까 시점이 같을 때, 시점이 다를 때요. 근데 시점이 같으면은 시그마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대각행렬이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이 같으면 관계가 있고 화이트 노이즈만 다루면은 시점이 같으면 관계가 있고 다르면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 충격파가 공유되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를 정리를 해봤고 스테이셔너리는 이제 짧게 얘는 크게 바뀐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공분산 모두 시점 t에 대해서 독립이고 공분산은 시차에만 의존한다. 이 개념 그대로 확장이 되고요. 이걸 넣은 이유는 그냥 스테이셔너리를 가정하에서 발마 모델이 정의되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려는 의도에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발마 모델을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제 알마 모델명에 이제 다변량을 뜻하는 이제 벡터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1주차 때 봤듯이 발마 모델 안에 이제 아마 모델이랑 MA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개념상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VAR 모델을 다루기 전에 발마 모델을
먼저 정의를 하는 거고요. 정의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AR 파트가 되고 이 부분이 무빙 에버리지 모델 파트가 되겠죠. 화이트 노이즈는 이렇게 따르고 그리고 얘는 이제 스테이셔너리를 가정하에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이제 그 평균도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정상성을 활용을 해서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슴 스테이셔너리 하에서 이거를 이용하면은 그냥 쉽게 쉽게 정의를 하실 수 있고요. 얘는 그냥 정보를 표현하기 그러니까 그냥 있어서 한번 넣어봐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단변량 때랑 비슷하게 얘도 차원만 달라졌고요. 백시프트 오퍼레이터 B도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 그 VAR 폴리노미얼 있죠. 얘도 동일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냥 매트릭스로 확장만 됐다 뿐이고 AR 모델, MA 모델 모두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요. 백시프트 오퍼레이터 B를 통해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인과성, 가역성 개념도 비슷합니다. 단별량 때랑 비슷하고 차원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마 모델 안에 VAR이랑 VMA 모델이 부분 집합으로서 있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 모델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Q에 0을 넣고 P에 0을 넣으면 각각 이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알고 있는 비슷한 모형이 나오죠.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VAR 모델을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좀 개수 있죠. 요 파이가 담고 있는 정보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단별량에서는 그냥 상수였는데 여기서는 벡터도 아니고 k 곱하기 k 행렬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k가 있으면 얘가 k 곱하기 k 행렬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간단한 예시랑 함께 이제 개수가 담은 정보를 살펴보자고 합니다. 예시는 이제 VAR2 모델을 이제 세웠고요. 기본 식이죠. 거기다가 이제 결정을 해요. 개수를 결정한 다음에 관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이제 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저희가 개수의 의미를 얘를 전개하면은 다음과 같이 x1은 이 파트, x2는 여기, x3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네, 이거를 이제 플러스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개수들, 그러니까 파란색 계열들 살펴보면은 얘가 얘한테 끼치는 영향이 그러니까 t-1 시점이 현재에 끼치는 영향, 그러니까 t-2 과거 시점이 현재에 끼치는 영향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얘를 관찰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이렇게 됩니다. 네, 밑에다 써놨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트를 그림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저는 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좀 영향력에 따라서 선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최대한 직관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서 좀 그 시점이 멀어질수록 보통 영향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현재랑 가까운 시점에 대해서는 좀 짧고 굵고 쨍한 색으로 선을 표현을 했고, 네,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얇고 좀 부드럽고 좀 퇴색이 된 것 같은 그 연한 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시계열 간의 관계성을 다루는
관계성을 다루다가 나온 새로운 개념인데 그레인저 커설리티라고 책에는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예시랑 함께 짧게 볼 건데 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과거에 있는 한 시계열이 미래의 다른 시계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지 주지 않는지 그거를 표현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계열에 얘가 이쪽에 영향을 주는지, 얘가 이쪽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얘도 간단하게 VAR1 모델에서 보면 이 방향만 보는 거니까 앞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어, 네, 이런 식으로 보면 개수 행렬의 좀 비대각 원소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전개해봤을 때 이렇게 됐는데 비대각 원소가 다 0이다. 그러면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얘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거고 얘가 얘에 끼치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0이고 이쪽이 0이 아니다 하면은 이렇게는 영향을 받고 이렇게는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네, 영향을 안 주는 거를 점선으로 표현했고 주는 거를 이제 실선 화살표로 표현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호흡이 길었는데 지금까지 본 게 그 그림자 여러 개를 한 번에 관찰하려는 시도였고, 그러니까 그림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런 시도를 했었던 거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진짜 동적 시스템에 대한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보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리프레젠테이션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해석했던 시계열 발마 모델을 상태 공간으로 새롭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마 모델을 쓰면은 YT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상황이 이제 관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배경에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측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불가능한 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오차항은 이제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충격파가 전해지고 나서 그 실현된 그림자 값만 이제 저희가 관측이 되는 거고 얘는 관측할 수 있고 얘는 관측이 불가하다. 그리고 요 그 입실론이 관측이 안 된다는 사실에서 출발을 한다면은 이 발마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다시 쓰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 YT가 의미하는 게 얘고 얘를 좀 살펴보면 관측이 가능한 관측값과 여기 관측이 안 되는 숨은 항들 있죠. 얘네들을 한 번에 뭉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 저희가 원하는 상태를 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네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전 시점들의 상태에다가 현재 시점의 백색 잡음까지 고려를 하면은 제 현재 시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유도 과정은 복잡해서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수식적으로 얘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분리를 한 형태가 이런 식입니다. DLM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분리를 하면은 이렇게 관측식이랑 상태식으로 분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가 관측이 가능한 식, 밑에가 관측이 안 되는 상태식이 있고 관측이 안 되는 식에 그러니까 입실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입실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상태식이 되는 거라고 좀 러프하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전개를 하거나 하지는 않겠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시계열 정보들을 상태 공간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까지 완성을 했고
그 정리를 가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칼만 필터링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상의 어떤 그런 걸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맥락입니다. 이거 저는 이거를 다루진 않을 거고 뒤에서 이제 준영님과 동빈님이 실제 예시를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표현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SC 34기 이준혁입니다. 네, 저는 오늘 다변랑 DRM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DRM에 대해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가 DRM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DRM이란 뭘까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숨은 상태가 있어요. 이제 숨은 상태가 있는데 그게 진화해요. 진화. 시간에 따라서 진화를 합니다. 선형 규칙으로 진화를 해서 DLM인데 리니얼 모델인데 자 이제 네. 조금만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요, 바로 그냥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우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멀티 DLM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있는 그래프는 잘 보이시나요? 네,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그리고 하단 이 되게 렉 걸리는데 하단 좌측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스테이트 상태예요. 상태. 이제 가로축 보시면은 이제 어, 스피드가 있습니다.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벨로시티 속도가 있습니다. 위치와 속도의 상태에 대한 그래프가 좌측 하단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상단의 그래프가 위치를 추정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게 합의하는 거가 뭘까요? 이게 일단 여러분 이게 왜 이게 멀티일까요? 단면량이 아니라. 왜냐면은 숨은 상태가 2차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속도와 포지션을 예측합니다. 이제 설명을 더 드리자면 파란색 선이 추정하는 선이에요. 추정한 선이고 초록색 선이 true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상태예요. 초록색이 진짜고 파란색은 저희가 추정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네. 우선은 이 빨간색 원 있죠. 타원. 타원은 제가 이따가 스무딩 설명하면서 이게 뭔지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혹시 그래프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 예시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두 도시의 날씨에 따른 두 도시의 전력 수요가 궁금한 거예요. 네.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날씨 데이터를 관측을 할 겁니다. 날씨를 관측할 건데 이 날씨를 관측할 때 생기는 오차가 있겠죠? 이제 기상 데이터로
네, 전력 수요를 예측한다 하면은 네, 저희가 진짜 날씨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네, 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측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측하게 되는 거는 전력 수요입니다. 예. 그래서 전력 수요를 네, 서울 수요와 부산 수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근데 이 DLM에서 핵심이 이제 숨겨진 상태가 있는데 숨겨진 상태가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숨겨진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고 오로지 관측 여기서는 전력 수요만으로 이제 모델을 짜야 됩니다. 실제로 날씨를 진짜 날씨를 관측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상태, 스테이트, 이 숨겨진 상태를 먼저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예, 두 도시는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둘 다 대한민국에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글로벌한 요인이 서울과 부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전국 날씨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전국 경제 상황이 될 수 있고, 전기요금 정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글로벌한 요인을 뮤티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그 전국의 그 공통 요인만으로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현상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델타 1T, 델타 2T 이렇게 서울 편차와 부산 편차로 두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어떠신가요? 약간 제가 조금 더 정돈돼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은 지금도 괜찮나요? 왜냐면 제가 지금 약간 프리스타일로 하고 있거든요. 대본 안 보고. 약간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난해하시면은 좀 대본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네. 혹시 대본을 선호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네. 프리스타일 좋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아, 그럼 프리스타일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 네. 이제 세타 T 있죠. 이 날씨가 제가 뭐라고 했죠, 근데? 이 세타 T라는 게 시간에 따라 진화를 한다. 네. 네. 그 포켓몬 진화. 그거 생각해도 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기만 하면 돼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진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날씨가 대표적으로 진화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죠? 어제 날씨, 현재 날씨에 영향 줘요. 일주일 전 날씨, 현재 날씨에 영향 줘요. 그래서 이걸로 랜덤 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걸 랜덤 워크를 만들어 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상태 있죠? t-1 시점의 상태가 이제 t 시점의 상태에 영향을 줄 거예요. 이걸 이제 모델링을 한 겁니다. 선형 함수로.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그 선형 함수 모델링 할 때 자주 하는 가정이 오차항 가정이죠. 네. 오차항을 이제 오메가 t로 놓겠습니다. 오메가 t가 이제 노멀 분표 0 W 공분산을 따른다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날씨에 대한 모델링을 마쳤습니다. 숨겨진 상태에 대한 모델링을 마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뭐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죠? 상태를 직접 관측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상태에 따른 관측을 관측하는 거다. 관찰하는 거다. 네. 그것만 볼 수 있다. 여기서 뭐였죠? 이건 날씨였고 저희가 진짜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전력 수요였습니다. 예. 그래서 앞선 프로세스를 말씀드리자면 어제 날씨로 오늘 날씨를 예측합니다. 오늘 날씨로 오늘의 전기 요금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까지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저희 모델에 따르면 이제 도시의 전기 요금, 아니 도시의 전기 수요는 이제 어떤 글로벌한 공통 수준이 있어요. 이제 전국 날씨가 있고 전국 경제 요금 정책이 있고 뭐 있어요. 거기다가 자기 도시 편차를 더하고 어 이- 네. 네, 이것이 저희가 보는 모델입니다. 이걸 기호로 하면 yt는 f 곱하기 세타 t 더하기 누 t입니다. 그래서 깜짝 퀴즈가 있습니다. f가 뭘까요? f 어떻게 생겼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1과 0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10초 안에 맞추면 제가 스타벅스 5만 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10초 세겠습니다. 자, 없는 것 같으므로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저희 직관과 매우 잘 맞습니다. 왜죠? 이제 F를 해버려요. 세타 T에다 곱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의 요인과 부산의 요인 둘 다 들어가는 게 이제 글로벌 요인이겠죠. 전국 날씨에는 서울 날씨, 부산 날씨 둘 다 영향을 끼칠 겁니다. 서울 날씨는 서울 날씨만 영향을 끼치고 부산 날씨는 부산 날씨만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1, 0, 0, 1인 겁니다. 이 열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DLM을 리니얼 가우시안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 표현을 가져왔냐? 그냥 이 상태에 대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그 개념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상황을 보겠습니다. 근데 다별량으로 근데 DLM을 왜 할까요, 저희가? 혹시 다별량으로 DLM을 하는 이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 뭐 다별량 선형 그 뭐야? 다별량 단순 선형 모형 있으니까 뭐 똑같이 대응하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다별량 DLM은 서로 채널들이 정보를 공유를 해요. 막 정보를 주고 받아요. 이제 부산 날씨랑 서울 날씨에 대한 정보가 전국 날씨로 왔다가 이제 전국 날씨에 대한 정보를 통해 부산 날씨를 역추론하고 서울 날씨를 역추론하고 이제 이 정보가 유기적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게 강력한 다별량 DLM의 이제 장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대체 뭔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서울이 날씨 데이터가 날씨를 관측하는 스킬이 더 뛰어나요, 부산보다. 예를 들어 부산은 날씨 관측 못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술이 낙후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가정일 뿐입니다. 지역 비하하는 거 아니고요. 가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울이 더 또렷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분산. 아, 서울의 노이제 분산이 부산의 노이제 분산보다 작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다별량 DLM에서는 칼만 필터링을 통해 아, 그러면은 부산 날씨보다 서울 날씨를 좀 더 믿어보자. 서울 날씨 얘한테 조금 더 힘을 주자.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 게 네, 이제 다별량 DLM입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믿을 것인지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입니다. 만약에 부산에 그 레이더가 고장났어요. 그냥 태풍이 같은 게 불어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산 날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어제 날씨에 결직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전국 날씨 어떻게 추론할까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가정은 대한민국의 도시는 서울과 부산밖에 없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희는 전국 날씨를 서울 날씨로만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전국 날씨에 뮤티가 있으면은 이거를 오로지 서울 날씨로만 추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부산이 망했는데 근데 서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전국 날씨가 갱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별량 DLM에서는 전국 글로벌 전국 날씨가 추론되면은 이거를 반대로 부산의 지역 편차, 부산의 날씨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결측시가 결론적으로 완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벌써 두 가지나 있어요, 장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서울이랑 부산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동시에 따뜻해지고 동시에 차가워졌어요. 만약에 동시에 더워졌어요. 갑자기 서울 날씨 막 오르고 부산 날씨 오르고 막 그러면은 아, 이거는 여름이 왔다. 춥고 부산도 춥고 서울도 추우면 아, 이건 겨울이 왔다. 전국 날씨 기준의 변화와 근데 서울은 조금 따뜻해지고 부산 조금 추워져요. 그리고 반대 바이스 벌사. 이러면 아, 이건 계절 변동이 아니다. 네. 이런 걸로 모델링 할 수 있는 게 다별량 DLM입니다. 이제 만약에 서울과 부산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제 뮤티가 이제 글로벌한 요인이 변화했다.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는 그냥 개별 편차로 흡수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의 변화는. 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이제 어떤 건지 좀 느낌 왔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조금 더 훨씬 더 재밌는 예시예요. 저희가 자동차가 있어요. 빨간색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그냥 ESC에 있는 학회에 어떤 분이 자동차를 도난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동차를 이제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게 저희 목적입니다. 자동차 위치를 추적해야겠죠? 자동차 위치를 추적 어떻게 하죠? GPS로 합니다. GPS로 위치를 추적해요. 근데 여러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나 보면은 위치 편차가 항상 존재합니다. 실제 정확한 위치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한 위치를 볼 수는 없어요. 항상 노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치는 뭐겠어요? 그렇죠.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관측하는 거는 이 GPS에 찍히는 위치일 텐데 이거 항상 오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관측하는 건데 항상 오차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차가 움직였어요. 근데 약간 오차가 있죠. 아까 자동차 여기 있었는데 네, GPS 여기 쫓겼죠. 네. 네, 항상 오차가 존재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GPS 위치만으로 저희가 버스의 이제 도주로를 아니 버스 자동차의 도주로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 이게 저희 포커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시간에 따른 위치 예측, 그러니까 GPS 위치 예측, 네, 이게 연구로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도. 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지금도 여전히 프리스타일 선호하시나요? 아니면은 대본을 선호하시나요? 대본을 선호하신다, 손 들어주십시오. 자, 없으면 프리스타일로 가겠습니다. 대본 조금만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칼만 필터링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텐데, 네, 저희가 똑같아요. 똑같아. 아까 날씨 어떻게 했었죠? X 자리에 세타만 있었습니다. 그걸 X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서 X는 뭘로 할 거냐? 자동차의 위치와 속도, 진짜 위치와 속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YT를 이제 GPS로 측정이 되는 이제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노이즈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위치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안다고 해도 그것의 다음 시점에 위치는 항상 오차가 있어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GPS에 따른 오차도 있어요. 네. 오차가 지금 이중으로 반복됐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모델링 하면 오히려 오차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차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늘어나는 건 아니어도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네. 네. 우선은 그 기호 노테이션이 아주 쏟아집니다. 이 책에서. 노테이션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M이랑 C가 등장하는데 이게 왜 M이랑 C일까? 이게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왜 많고 많은 알파벳 중에 왜 M이랑 C야? 그냥 뮤나 시그마로 하면 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M이 민이에요, 민. 민의 M을 따온 거예요. C는 코베리언스의 C를 따온 거예요. 아, 이제 저자의 의도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MT-1 시점에 이제 스테이트 포스트리어 T-1 시점에 사후 상태를 MT-1이라고 적용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분명히 그 다음에 프라이어하고 포캐스트하고 포스트리어인데 왜 포스트리어가 먼저 나올까? 아,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거 진짜 궁금하죠? 네. 왜일까요? 아, 왜냐? 이게 기준이 포스트리어가 T-1 시점의 포스트리어예요. T-1 시점의 사후가 곧 T 시점의 사전이에요. 네. 그래서 포스트리어가 먼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사전 상태가 T-1 시점에 사후 상태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T 시점에 이제 평균과 공분산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주 네, 아주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 스테이트 이퀘이션.
상태 방정식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똑같습니다. 그냥 xt-1 자리에다가 mt-1을 집어넣은 거예요. 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pt도 똑같아요. 상태 방정식에 넣고 분산 취해주는 거예요. 분산하면은 이 행렬이 이렇게 되죠. 이 A 트랜스포스 시그마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교재랑 약간 노테이션 약간 달라가지고 약간 충돌할 수 있는데 왜 노테이션 제가 과감히 바꿨냐? 이 RT거든요, RT. 근데 여기 그 뉴T 보시면은 R이에요, R. 이게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RT랑 R이랑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PT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네. 사전 상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고요. 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 사전 t 시점의 사전 상태를 이제 관측 방정식에 넣어요. 집어넣어요. xt에 넣어봅시다 한번. 그리고 넣으면은 똑같아요. 그냥 라지 ft에다 at 그리고 네 qt 이렇게 나오고요. 네. 네, 이렇게 네 나와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왜 r이 있냐? 이게 왜 r이 남아 있냐? 이게 이 분포를 구한 거예요. 분포. 이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 뭐 일단 그렇고요. 일단 네. 설명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DRM에서는 잔차를 혁신이라고 불러요. 혁신. 네. 그래서 ET는 YT-FT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칼만 개인과 업데이트. 네,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칼만 개인은 이따가 살펴볼게요. 업데이트는 뭘까? 이 칼만 개인이라는 거를 네, 잘 이용해서 예치곡자랑 잘 묶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최종적인 시계입니다. T 시점의 사후 평균, 사후 분산. 네. 이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이 칼만 개인이란 뭘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행렬이라서 좀 복잡한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즉 이제 관측 오차 분의 이제 관측과 이제 실제 그 모델과 실제 관측의 공분산의 비율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저희 약간 조금 루즈해진 것 같으니까 한 30초만 쉬겠습니다. 여러분 다 괜찮나요?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칼만 개인은 뭐냐?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계속 반복했는데 실제로 관측하는 데이터가 있고 모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홀로그램은 아니고 이제 모델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데이터가 있고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이겁니다. 제가 방금 즉석에서 생각을 했는데요. 약간 어 뭐야 진짜 믿을 만하고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그 그 문제 답 1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조금 믿음직스럽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그 시험지를 직접 봤대요. 봐가지고 그 답이 2번이라는 걸 확인을 했대요. 근데 거짓말쟁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근데 똑똑한데 채점을 진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몰라. 근데 답안지를 근데 실제로 봤는데 좀, 좀 약간 내키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굴 더 믿을 건가? 네. 이것이 이제 칼만 필터링입니다. 네.
이제 그 똑똑한 친구는 뭐겠어요? 이제 여기서 스테이트가 되겠죠.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델. 이제 여기 사실 스테이트 말고 다른 용어를 썼어야 되는데 모델이라든지. 근데 아무튼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이 똑똑한 친구고 이제 실제로 관측이 이제 거짓말쟁이 친구입니다. 이제 근데 둘 중에 누구를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이 비율을 아주 최적으로 만든 게 이제 칼만 개인이에요. 네.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더 단순히 해볼게요. FT가 그냥 스칼라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데요. 제가 실수로 발견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됩니다. KT랑 MT가 이렇게 예쁘게 분해가 돼요. 일단 MT부터 볼까요? 저희가 친숙한 T 시점에 이제 사후 평균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가중 평균이죠. 가중 평균. AT와 YT의 가중 평균입니다. 근데 AT가 뭐였죠? AT가 이게 노테이션 많은데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AT가 모델이었어요. 모델. 모델이고 YT가 관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AT가 좀 똑똑한 친구고 YT가 거짓말쟁이 친구예요. 이제 그 노이즈의 크기, 실제 관측했을 때의 노이즈와 모델의 불확실성의 그 가중 한 개, 가중 평균한 게 MT인 거죠. 그리고 이제 칼만 필터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PT와 R로 그냥 그 완전 일반화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제 만약에 측정할 때 노이즈가 커요. 측정할 데이터를 진짜 실제로 관측을 하는데 좀 크단 말이야. 그럼 GPS 그 성능이 안 좋아요. 실제로 봤는데 근데 위치랑 GPS 위치랑 동떨어져 있어. 거짓말쟁이 친구가 거짓말을 너무 잘해.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실제 관측은 좀 덜 믿는 거예요. 실제 관측 덜 믿고 모델을 믿는 겁니다. 똑똑한 친구를 믿는 겁니다. 네. 운동 방정식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모델의 불확실성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관측에 더 의존을 해야겠죠. 모델보다는. 저희 모델이 부정확하니까 관측을 더 이제 힘을 주는 겁니다. 네. 관측 그 이제 똑똑한 친구가 알고 보니까 그냥 허수예요, 허수.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도 답안지를 확인한 거짓말쟁이 친구를 이제 좀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예, 저희가 칼만 개인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그래프 한번 다시 볼까요? 저희가 그래프를 다시 보면은 네,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빨간색 타원을 집중해 주십시오. 빨간색 타원이 뚱뚱한 빨간색 타원이 날씬해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 불확실성도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가 모델을 점점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점점 쌓이면 모델도 당연히 점점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빨간색 공분산 타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훨씬 더 흥미로운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이름 스무딩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스무딩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스무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뭐 했냐? 과거 t는 1부터 t는 뭐 라지 t-1,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 직전까지 생긴 그 GPS 위치들이 있죠. 이걸 이용해서 이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추정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모델이 있으면은 네, 저희가 해온 게 이거예요. 저희가 해온 게 포워드 패스라는 건데 네, 아까 뭐였죠? prior, forecast, posterior. 이게 forward 패스예요. 왜냐하면 과거에서 현재로 추정한다. 그래서 forward 패스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를 추정했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현재란 말이에요. 미래에서 현재를 추정할 수는 없을까? 왜냐면은 모델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 모델이 있으면은 현재 시점의 데이터만 생성할 수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거기에 뭐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이렇게 막 넣으면은 미래 시점의 데이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 미래 데이터로 과거 데이터를 추정하면 어떨까? 이것이 스무딩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근데 이런 짓을 왜 할까요? 자,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중간에 터널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GPS 오차가 이제 터널 지날 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과거 데이터가 굉장히 불확실하겠죠. 그러면 이런 이상치는 어때요? 모델에는 장기적으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걸 개선해 나가는 게 스무딩입니다. 이 미래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이 터널에 있을 때 위치가 이렇겠구나 하고 과거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모델의 최종 정확도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백워드 패스라는 건데요. 네. 이제 JT를 곱해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우리가 네. 공문상 이거 JT를 조금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필터 공문상 CT는 이제 하루 뒤로 시점을 앞으로 갈 때, 이제 하루가 지났을 때 이제 보낼 때 얼마나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지의 비율입니다. 지금 이게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T 시점에서 내가 내가 이 모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이제 보내주는 게 네. 그게 이제 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만 이득이 아까 뭐였죠? 칼만 개인이 뭐였죠? 이제 현재까지 관측한 데이터와 모델의 데이터, 똑똑한 친구와 거짓말쟁이 친구 중에 어떤 친구를 믿을지에 대한 비율이었잖아요. 근데 JT는 이제 내일 정보로 오늘 얼마나 고칠 수 있을까? 맞아. 만약에 시간 여행해요. 그 시간 여행 내일로 어제로 시간 여행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제 하루를 얼마나 고칠 건가요? 이게 JT에 대한 네,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막 수식적으로 막 엄청 막 뜯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좀 지치신 것 같아서 네. 이거는 책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설명 원하시면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차가 한 대 있어서 좀 할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에 뭐만 고려했어요? 속도랑 위치만 고려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자동차에 속도랑 위치만 고려한 게 아니라 무게, 뭐 풍향, 뭐 이런 것까지 막 피처를 막 늘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고려해야 될 게 엄청 많아지죠. 시계열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늘어난 자동차에서 안 그래도 하나의 자동차에서 추정할 게 많은데 만약에 자동차가 여러 대예요. 자동차가 여러 대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럼 저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틀이 뭐냐? 이제 이제 매트릭스 노멀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네, 그야말로 이제 행렬을 이제 하나의 정규 분포로 이제 다루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네, 이제 이제 벡터화를 할 수 있습니다. x를 벡터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노멀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행렬에서 벡터로 이제 생각할 게 좀 적어지는 거니까 네, 좀 할만하겠죠. 그리고 매트릭스 노멀은 저희가 생소하단 말이에요. 근데 노멀은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죠. 네, 그래서 네, 매트릭스 노멀은 네, 이런 성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요한 성질입니다. 모델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네, 성질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관측하는 거는 행렬 YT예요. 그리고 상태는 라지 세타 T, 라지 세타 T-1를 표기만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예. 그렇고요. 네. 프라이어 포캐스트와 뮤추얼 업데이트 이거 다 그냥 스칼라를 행렬로 늘린 것뿐이에요. 근데 뭐 신기한 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U 있죠, U. 네. 이 U를 그냥 스칼라 1이라고 두면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예측 분산 같은 경우가 스칼라로 이제 좁혀져요. 네. 그래서 역행렬을 안 구해도 돼요. 역행렬을 안 구해도 되고 네. 그냥 스칼라로 그냥 나눠줘 버리면 됩니다. 굉장히 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 가정이고요. 네. 그리고 스퀘셜 업데이팅은 이제 뭐야? 이제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전에 있던 이제 t-1 시점에 사후로 이제 현재 사전 예측을 생성하고 그다음 관측 예측을 이제 생성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현재 사후 상태를 이제 추론하는 거죠. 이 하나의 사이클을 네, 네, 행렬 정규를 표현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UV는 이제 U가 그 행의 분산, V가 열의 분산입니다. 이제 뭐야? 네, 네. 예, 여기서 이제 U는 행, 로우 방향 공분산이고 V는 열 방향 공분산이에요. 예, 매트릭스여가지고 열 방향, 행 방향 공분산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벡터 단위로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다. 이제 크로코 내적으로 공분산 만들 수 있고, 네. 이런 이런 성질이 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어떤 거요? V 크로코 내적 U가 분산으로 표현되냐고요? 예. 아, 분산에 대한 벡터네요. 아, 행렬입니다. 행렬. 예. 예. 왜냐면은 분산은 항상 그 뭐야 다별량 전개할 때도 이제 뭐야 이제 확률 벡터가 있으면 공분산은 항상 행렬이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질문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되고요. 예. 예. 뭐 이걸 뭐 t-1 시점으로 이제 yt라는 관측의 분포를 구할 수 있고 뭐 상태에 대한 분포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일반화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뭐 직전 t-1 시점뿐만이 아니라 그냥 h 스텝 H 스텝 뭐 전으로 가거나 과거로 가거나 H 스텝 미래로 가거나 이걸 이걸 일반화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뭐 눈치채셔야 되는 거는 H가 증가할수록 H가 클수록 먼 미래를 내려다 볼수록 아니면 먼 과거로 가려고 할수록 그 오차는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 그래서 뉴 T 플러스 H가 계속 누적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분산이 점점 커지는 구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옛 모델 불확실성은 H 스텝 그 H 단계를 거칠 때마다 줄어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건부가 걸리면 분산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거의 다 왔습니다. 세 슬라이드 남았습니다. 네. 근데 이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자동차 너무 많고 매트릭스 너무 복잡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정 중에 하나가 모델에 대한 가정 중에 하나가 익스체인저블 가정입니다. 저희가 추적해야 되는 자동차가 자 현대차 또는 기아차 이게 기종이 다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GPS 오차가 좀 변하는 정도가 다 비슷비슷하다. 이 로우로 통일해 버리자. 그게 익스체인저블 가정입니다. 네, 예, 그렇고요. 네. 단순화된 가정을 이용해서 이제 어, 모형을 더 계측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예측 오차를 이제 표준화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어, 인버스 위샤트 가정 분포를 저희가 이제 분산이 따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V 노테이션이 시그마로 바뀌었어요. 네. 인버스 위샤트 분포로 따르면은 장점이 있는데 저희 예전에 방학에 베이지안 했을 때 정규 분포 역감마 분포 생각나시나요? 역감마 분포의 포지션이 딱 인버스 위샤트 분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뭐야 계산이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죠. 이제 이 공분산이 네 똑같이 계속 공분산을 사후 업데이트 해줘도 계속 인버스 위샷 분포를 따라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편리한 이유는 NT 시점의 자유도는 그냥 데이터가 늘어난 것에 그냥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NT-1에서 NT로 가면은 데이터 하나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도가 1 증가합니다. 그리고 ST는 여기서 산점 행렬이라는 건데 약간 그 잔차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산점 행렬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준화 잔차를 외적한 다음에 더해주기만 하면은 T 시점에 이제 산점 행렬이 나옵니다. 네. 계산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네, 인버스 뷰샤트 가정을 쓰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온라인 왜 온라인 나왔을까요? 이제 한번 마지막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온라인은 메이플 스토리 온라인 할 때 온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게 그냥 실시간이에요. 실시간으로 추정한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굳이 움직이는 그래프를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리는 이유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교정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예. 똑같이 아까 시퀀셜 업데이팅 해준 것처럼 그 노멀 인버스 위시아트 업데이팅도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쉬고 18분에 이어서 시작할게요. 하겠습니다. 이제 준혁이 형과 이제 현우 형이 대부분의 직관을 준 것 같은데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모델을 봐야겠죠. 뭐 우리 말로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살펴볼 게 매트릭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랑 이제 위샤트 분포 볼 건데요. 뭐 딱히 소개를 드리지 않을 거고 매트릭스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근데 매트릭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긴 건데 이제 저희가 노멀 배웠고 이제 그 벡터 노멀 배웠고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노멀이었죠.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노멀까지 할 건데 보시면 여기 있네. 예, 여기 보시면 모수가 세 개예요. 그러면 왜 모수가 세 개냐? 아까 준혁이 형이 M을 이제 약간 혁신처럼 이제 민에서 떴다고 말을 해줬죠. 그러면 이제 얘는 민일 거고, 얘를 뭐 R 곱하기 Q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민일 거고, 그럼 U랑 V. 원래는 이제 뭐 분산이었고, 원래는 코베리언스인데 얘는 U랑 V냐? 라고 하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2 곱하기 3 곱하기 2로 한번 봐보죠. 보시면 이제 U랑 V는 뭐냐면 U는 이제 행끼리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과 이 행의 상관관계 뭐 이렇게 모델링하는 게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하냐? 그러면 U랑 V가 이제 있으면 1행과 2행의 상관관계는 U인데 V 1, 2 이런 식으로 V 1, 2 그러니까 이 행렬의 1,2에다가 잠시. 그럼 얘는 지금 R 곱하기 R이라고 하고 얘가 Q 곱하기 Q라고 하면은 어, 네. 그러면 이제 네. 다시. 이제 그 얘랑 얘 이 상관관계는 이제 U12에다가 뭐 V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관관계는 뭐 그러면 네. V12에 뭐 U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모수가 두 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래 제가 써놨죠. 이렇게 행끼리의 뭐 상관관계 그리고 열끼리의 상관관계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샤트 분포를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거
그때 배웠었잖아요. 그 베이지에서 멀티베리에이트 노말, 그러니까 그 멀티베리에이트 노말로 이제 데이터로 잡고 그 다음에 왜 계속 말이 꼬일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타랑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고 이제 세타랑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추정을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이 세타라는 세타라는 이 평균을 이제 저희가 노말로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위샤트 멀티노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위샤트로 했으면 그 공획성이 만족을 해가지고 저희가 쓸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위샤트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할 텐데 위샤트는 저희가 이제 감마 분포의 다별량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샤트는 그 공분산 행렬을 모델링 하는데 쓰이는 그런 분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포지티브 데피닛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메트릭이잖아요. 당연히 A1, 2랑 A2, 1이야. 그러니까 2랑 1, 2라는 요소와 1이라는 요소의 상관관계가 1이라는 요소와 2라는 요소의 상관관계가 같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대칭 행렬이고 그다음에 포지티브 데피니션인 걸 알고 있죠. 그건 좀 빠르게 끝내고 싶어서 저희가 뒤에도 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위셔트 분포를 쓸 거다.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셔트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가 모델링 할 때도 그 노말과 인버스 감마를 썼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서도 저희는 멀티 노말과 이제 인버스 위샤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인버트 위샤트 관점에서 지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포가 인버스 위샤트를 따른다는 건 인버스 위샤트 n, d를 따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인버스 위샤트라는 건 저희가 이제 공분산 행렬을 모델링하는 데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수가 무슨 의미냐? 여기 이 n은 정보의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이지에서 Y1이 들어오고 2가 들어오고 3가 들어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점점 모델이 커져갔잖아요. 그럴수록 이제 제가 베타를 예시로 들 때는 뭐 성공이 늘어나면 A의 일이 증가하고 뭐 실패가 늘어나면 B의 일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가 일씩 증가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Y1이 들어오면 N이 N 플러스 1로 증가하고 Y2가 들어오면 N이 N 플러스 2로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정보의 양을 의미하면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샘플의 개수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는 뭐냐? 여기 써놨습니다. 누적 편차 제곱합 행렬이라고 써놨는데 뭐 거창하게 써놨는데요. 이런 거죠. 이제 Y란 저희가 데이터를 얻잖아요. 뭐 Y1, Y2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쭉쭉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으면 그럼 얘를 Y라고 디노트 할게요. 그럼 Y에다가 Y 프라임 곱하면 얘 지금 어떤 공분산 행렬 같은 거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나와는. 네네. 그 유대선이 D로 되어 있는데 제 슬라이드에도 D가 있거든요. 아, 예, 예. 헷갈리실 수 있다. 아, 제가 D는 데이터. 실제 네. D인데 네네, 맞습니다. D는 제가 이쪽 슬라이드에서 사이드로 표현했던 아, 네. 저도 뒤에서 이제 여기서만 D를 쓰고 저도 헷갈릴까 봐 이제 뒤에서는 그 스몰 D라고 썼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Y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Y의 Y 프라임으로 어떠한 공분산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적 편차 제곱합 행렬이란 건 이걸 이제 계속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Y1에 Y 프라임 1 그리고 뭐 D1이라고 하면 뭐 이것만 있고 여기다가 D2로 변하면 Y2에 Y 프라임 2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적 편차 제곱합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H랑 뭐 A가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인버스 위샤트 분포잖아요. 그냥 위샤트 분포에선 H랑 A를 쓰는데 A가 사실은 여기서 말한 이 누편제 행의 이제 역수고요, 역행렬이죠. 그리고 이제 H랑 N은 모델이 지금 A가 위샤트 분포를 따르면 얘가 Q 곱하기 Q라고 해봅시다. 그럼 H랑 N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N은 정보의 양이고 D는 누적 편차 제곱합 행렬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건 뭐냐? 그러면 Y라는 어떠한 뭐 다별량 사실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결국 저희는 지금까지 뭘 했냐면 세타라는 어떠한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타라는 벡터에 어떤 G를 곱해서 새로운 이런 상태를 업데이트 해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상태가 있으면 얘에다가 어떤 이제 상태 행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곱해가지고 하나의 관측값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가 방금 하나의 관측값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보던 그런 관측값들은 전부 스칼라 값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GPS의 위치라고 하면 그냥 뭐 위도 적도로 뭐 1,1 이런 식으로 딱 그 상수값으로 하나 상수값은 아니네. 어쨌든 하나의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관측 데이터가 지금까지도 이 상태 데이터는 그 다변량일 계속 다변량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이전까지는 저희가 y가 하나의 스칼라 값이었는데 이제 y를 다변량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y를 원래 그냥 노멀 분포였지만 다변량 노멀 분포로 둔다. 그다음에 뭐 어떠한 테크닉을 할 때 뭐 위샤트 분포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트릭스 노멀 인버트 위샤트 디스트리뷰션 뭐 네, 약간 보스 같죠? 어쨌든 이런 게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 어떤 분포, 어떤 이제 랜덤 매트릭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NIW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저 위에 매트릭스 노멀 인버스 위샤트 디스트리뷰션을. 네, 그럼 NIW를 따른다. NIW, MCND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라는 모델이 있으면 이 Y라는 모델이 어떠한 Y라는 모델은 이제 그 잠시 Y라는 모델의 이 어떤 오차가 이제 다시 이건 뒤에서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하기엔 너무 장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저희 모델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관측값이 이제 매트릭스로 변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칼라에서. 그래서 이걸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건 세타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앞에 F라는 애를 곱해서 F'이라는 애를 곱해서 얘를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차를 더했고 약간 그냥 네모네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태가 있으면 앞에다가 그 이제 G라는 어떤 P 곱하기 P 행렬을 곱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또 어떤 오차 값을 더해줬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구조가 여기 세타 T-1이라고 해서 세타 T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가 하나로 누적돼서 여기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정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뭐 이거 쓰는 게 나을 까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네모랑 이게 만나서 이렇게 한 줄이 그러니까 이 네모가 요약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모델링을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yt가 스칼라에서 r 곱하기 q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앞에 처음 보는 기호와 엄청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뜯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써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이 PPT에도 네, 여러분들의 PDF에도 있을 텐데 우선 이 가운데 X 동그라미가 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X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제 어떤 A라는 행렬이 A, B, C, D고 이제 B라는 행렬이 E, F, G, H네요. 네, EFG, H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A, X 동그라미 이제 얘를 무슨 프로덕트라고 불렀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A, B는 이런 거예요. 그냥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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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D, B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 A에 있는 요소 하나에 이제 B를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서 그냥 그 행렬을 되게 팽창시키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IR 곱하기 F 같은 거 보시면 이제 R 곱하기 R 행렬인데 뭐 1, 1, 1, 1, 0, 0 이렇게 있겠죠. 여기다가 F 프라임 T를 곱한 거니까 그냥 F 프라임 T, F 프라임 T, F 프라임 T 뭐 0, 0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런 거 아마 선대 시간에 뭐 조르단 뭐 분해 뭐 이런 거 할 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나의 행렬이죠. 그냥 크기 대충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얘가 어떻게 모델링이 되냐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R 곱하기 R.P에 곱하기 Q라고 썼어요. 여기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한 3분 만에 끝낼 수 있어가지고 여기만 이해해보면 될 것 같아요. R.PQ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행렬 길이가 P였잖아요. 그럼 이게 R행에 Q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지금 전에 우리가 하나의 벡터였으면 얘가 여기로 R개, 여기로 Q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성으로 RP, Q개 점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길이가 P인 벡터가 여기로 R개, 여기로 Q개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비율을 들어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은 지금 F는
F, 0, 0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얘랑 만나서 새로운 네모 하나 만들고 이걸로 보는 게 좀 그냥 얘랑 만나서 새로운 네모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얘랑 만나서 또 새로운 네모 만들고 그냥 그 저희가 앞에서 그 벡터 하나가 다른 벡터로 G를 만나서 하나의 벡터가 된 것처럼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선 F니까 이렇게 봐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앞서는 여기 관측값이니까 저희가 앞서는 이제 얘랑 얘가 만나서 하나의 스칼라 값이 됐는데 여기서는 얘랑 만나서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고 얘랑 얘가 만나서 또 하나의 스칼라의 값 얘랑 이제 그 아래니까 얘랑 만나서 하나의 스칼라의 값 얘랑 만나서 하나의 스칼라의 값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도 뭐 비슷하게 그냥 보시면 네, 뭐 얘 똑같이 그냥 뭐 이렇게 되어 있고 G라는 어떠한 네, P 곱하기 P 뭐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영향이 있으면 뭐 방금 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원래는 G랑 얘 하나만 있어가지고 얘에 있는 정보가 얘를 통해서 하나의 또 어떠한 벡터로 나왔는데 그냥 뭐 어떤 식으로 구조가 돌아간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림도 그리고 뭘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YT에 있는 하나의 요소가 그냥 기존의 모델을 따르는데 그걸 여러 개로 늘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네, YT라는 모델과 세타 T라는 모델이 모두 네, 이 분산이 모두 이런 멀티베리에이트 노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매트릭스 노말 분포를 따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린 형광펜이 다 사라졌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다시 또 그려보자면 뭐 사라진 얘도 설명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잠시만요. 이거랑 이것까지도 네 제가 파란색을 쳐놓은 게 이미 그냥 뭐 연구를 한다고 치면 주어지는 거예요. 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럼 저희가 모델링 할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저희는 흔히 이걸 모델링 해왔죠. 그리고 이것도 모델링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U랑 V인데 아까 그 준혁이 형이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익스체인저블이 이제 열로 그냥 늘려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책에 나와 있기로는 흔히 그 저희가 지금 R 곱하기 Q의 행렬을 다루고 있지만 YT가 R 곱하기 Q인 행렬을 다루고 있지만 R을 1로 설정해서 그냥 열로만 이렇게 있는 걸 주로 모델링 한다고 합니다. 그 실제 연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나머지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R이 1이 아닌 다른 경우는 다루지 않고 R이 1인 경우만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벡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원래 벡터였는데 그냥 원래 y1이었는데 그냥 벡터로 늘었다 y가 스칼라에서 벡터로 늘었다. 왜냐면 1 곱하기 q나 q 곱하기 1이나 그게 그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모델 뭐 여기 하나씩 뜯으면 어떻게 되나 써오긴 했는데 뭐 뒤에 나오지 않아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R은 1로 이제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I1은 그냥 1이잖아요. 그럼 얘 없애고 얘도 없애고 U는 지금 R 곱하기 R 행렬인데 R 곱하기 R인데 R이 1이면 그냥 스칼라인데 책에서는 얘를 1로 모델링 합니다. 그럼 얘 없애고 그다음에 얘 없애면 지금 이렇게 남는데요. 그러면 얘는 지금 벡터니까 그 멀티베리에이트 노말로 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없어지고 멀티베리에이트 0, 누티의 V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얘를 1 곱하기 Q 곱하기 1 얘를 그냥 1 곱하기 Q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델링이 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몇 가지 제가 이 X 동그라미 이제 이름을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약간 천박하게 말씀드리는 점 죄송하고요. 이제 어쨌든 이 X 동그라미 뭔지 방금 말씀드렸고 그럼 YT가 뭐 가별 라인 어떻게 생겨먹은 행렬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같은 구조의 F에 이 벡터를 계속 매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가 여러 개지만 이 벡터의 구성은 모두 같겠죠. 예를 들어 뭐 서울시의 전기 소비량, 뭐 탄소 소비량, 아니면 뭐 광주의 전기 소비량, 탄소 소비량, 뭐 부산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은 다르나 구성은 똑같은 벡터들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이제 F라는 이 옆에 곱하는 행렬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YT에 있는 뭐 2 곱하기 2라고 하면 얘를 지금 다 같은 구성으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얘를 그냥 서울의 뭐 기온, 광주의 기온, 뭐 부산의 기온, 제주도의 기온 이런 식으로 그냥 대상은 다르나 그 나타내는 값은 똑같은 이런 행렬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세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거 뭐 대충 해결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보시면 얘는 이제 같은 V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0,누t의 U의 V고 쟤는 0,U의 뭐 저거의 WT의 V다. 그러니까 결국 이 행의 상관관계는 똑같이 모델링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시면 어차피 모델링 할 때는 옆에다가 U 뭐 I, J의 V가 붙기 때문에 이 값이 다른데 왜 똑같은 걸로 모델링 하냐고 하시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 행과 열을 같이 똑같이 죄송합니다. 왜 관찰값과 상태를 똑같이 모델링 하냐 하시면 어차피 앞에 보는 이 개수로 그 어느 정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V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했다고 치고 이제 FT랑 GT. 이거는 그냥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 딱히 설명하지 않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델을 갖고 왔는데요. 그냥 한 5분이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혁이 형이 한번 했던 거라. 여기 보시면 그냥 구조만 갖고 온 거예요. 아까 그 준혁이 형이 평균이랑 뭐 그런 거 다 설명해 주셨는데 평균 분산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해 주셨는데 구조는 또 따로 가져오지 않으셔서 제가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구조 보시면 이제 뭐 저희가 늘 항상 베이지 때부터 구했던 건 포스테리어였잖아요. 그래서 뭐 세타 t 기분 근데 여러분이 아마 모두들 DT가 뭘까 싶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DT의 정의 한번 설명드리고 가려고 해요. 원래 저희가 베이지 때 세타 기분 y 뭐 1에서 i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d가 뭐냐 갑자기 왜 나왔냐? 이 d가 그냥 dt면 y0 y1이겠네. y1부터 그냥 yt까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dt의 정의는 책에 나와 있는 바로 dt는 dt-1 표시파 yt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yt 쌓아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고요.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목표는 프라이어에서 이게 프라이어는 아닌데 프라이어라고 하겠습니다. 프라이어에서 포스테리어 구하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 뭐 늘상 하던 것처럼 그냥 여기서 이거 그냥 그 제가 전에 그 무슨 소개 세션이었지? 그 SSM을 위한 기초 지식 세션이었나? 거기서 이제 아는 걸로 모든 걸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가볍게 보자면 그냥 형광펜만 몇 개 찍찍 긁고 넘어갈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이거 아니까 여기 이미 아는 거고 그리고 이거 저희가 모델링 할 때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할 수 있고 이거 구할 수 있고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그럼 우리 여기서 그래요. 이거 적분하면 지금 뭐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적분하면 세타 t-1을 적분하면 그냥 우리 지금 이거 알고 있고 이거 이미 모델링 한 거니까 이거 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냥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그 준혁이 형이 말한 대로 그렇게 평균과 분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필터링이고 스무딩은 저희가 늘 그 포워드 필터링, 백워드 스무딩 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냥 필터링이라 하는 건 이제 분포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타 i 기분 di에 대한 모든 i는 1부터 t에 대한 모든 분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이제 스무딩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설명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이제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그냥 모델의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하나 바뀌냐면 이제 세타를 이렇게 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C가 뭐냐면 아까 그 WT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이제 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모델 이제 하나씩 바뀌어서 두 개만 더 설명하고 끝이 날 건데요. 이제 저희는 지금 V라는 어떤 새로운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에 이제 그 베이지를 할 때 그럼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V 모수잖아요. 우리 모수 같은 거 도입하면 베이지에서는 그 확률 분포로 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방금까지는 V에 대한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잖아요. 이제 뭐 이거는 그냥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인데 숨 막히시잖아요. 그럼 패스하고요. 그럼 이제 저희는 이제 뭘 할 거냐? 방금까지 그 V로 뒀던 얘를 이제 확률 분포로 둬보자. 근데 이제 인버스 미샤트로 둘 거니까 뭐 그냥 이렇게 시그마로 노테이션이 변경되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됐고 여기서 보시면 얘는 지금 주어진 겁니다. 얘는 주어진 거고 이거 주어진 거고
보시면 그냥 여기서 저 시그마라는 이 확률 분포가 추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기도 이렇게 시그마라는 애가 추가되었다. 모델이 이렇게 추가돼서 이제 저희가 지금 Y랑 세타를 지금 노말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얘랑 이제 공획성이 있는 저 시그마를 이 인버스 위샤트 분포로 둬서 그냥 그대로 모델링을 하겠다.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와도 뭐 모델이 유지가 된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필터링과 스무딩을 할 건데 뭐 여기서는 그냥 얘가 여기 추가로 아까 여기 없던 얘가 추가로 얘는 여기 아래 t는 빼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그냥 여기 얘가 추가로 들어왔다. 그리고 하는 거 똑같고요. 이것도 뭐 여러분 관심이 이제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가 또 추가되냐? 방금 이제 시그마를 해서 이제 인버스 위샤트 분포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 SSM을 위한 보조 모시기 세션에서 그런 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베타를 기존에 뭐 베타 기분 DT라고 하겠습니다. 베타 기분 DT를 기존에 뭐 어떤 모델로 뒀었는데 제가 여기서 10연 모델이라고 해서 베타 T 기분 뭐 YT라고 여러분 보시면 편하게 YT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모델 변경을 해서 드리프트 모델을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도 하고 싶은 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뭐 민수 형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지난 학기에는 뭐 그 재민이 형이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주식 같은 거 보시면 어떠한 급등이 있으면 그 후에 웬만하면 급락이 있다. 그러니까 즉 그리고 뭐 어떤 날 이제 뭐 보합세를 나타내면 어떤 날은 이제 또 조금씩 움직인다 이런 거 나오는데요. 그런 거 보시면 이제 변동성은 일정하지 않고 그리고 변동성이 일어나면 이제 그 크게 일어난 쪽은 크게 일어나고 작게 일어난 쪽은 작게 일어난다. 이런 걸 모델링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공분산 행렬로 방금 시그마를 확률 분포로 뒀는데 얘를 지금 이렇게 하나의 상수 분포로 두면 우리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모수 기분 데이터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모수는 어떤 상수로 수렴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모델링 하고 싶은 게 상수가 아닌 어떤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델을 설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아래에 이제 t를 붙인다. 시그마 아래에 t를 붙여서 이런 모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둘 것이다라는 게 이제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 1에서 하고 싶은 건 그냥 R1이다라는 말이고요. 2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인버스 위샤트 둘 거다. 뭐 그냥 그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 3번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베타 t로 두는 변화를 줬는데 그러면 모델엔 어떤 변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항상 들어오는데 그러면 최근에 큰 변화가 그러니까 오늘의 큰 변화가 내일의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건 과거의 데이터보다 오늘의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세타 t-1 그러니까 얘가 지금 시그마 t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구한 분산이라고 할게요. 공분산 행렬인데 여기서 분산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구한 분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린 지금 내일을 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제 구한 분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고 여기 오늘 구한 분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그러면 얘의 비중을 줄이고 얘의 비중을 좀 더 늘려주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t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시그마 t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뭐 분산의 역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산의 역행렬이 있으면 이런 어제의 그 분산이 있으면 얘를 줄이고 싶다. 1보다 작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베타를 구해서 시그마 t-1이 얘라면 얘는 이제 시그마 t를 이렇게 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얘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든요. 그럼 이거 보시면 이제 어제의 정보는 이건데 그럼 어제의 정보가 플러스 뭐 오늘의 분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제의 정보를 더 적은 정보를 반영하고 오늘의 정보는 그대로 두어서 오늘의 정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모델링을 한다 이건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세연님 미뤘나요? 네, 한 10분만 그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인버트 위샤트 분포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인버트 위샤트 분포 이거 보시면 그럼 위샤트 분포가 결국 이제 공분산 행렬 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떠한 공분산 시그마가 있으면 분명히 그러면 이제 어떠한 이제 행렬을 이렇게 곱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예시를 들어드리지 못하겠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들어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그 공분산 행렬 구할 때 그 열과 행을 곱해서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위샤트 분포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어떠한 벡터가 존재해서 이렇게 쪼갤 수 있다. U랑 U 프라임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정리가 있습니다. 아마 선대 시간에 그 포지티브 데피니시고 시메트릭이면 어떠한 콜레스키 디스트리뷰션, 콜레스키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랑 관련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얘를 이렇게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이 분포와 공획성이 있는 이 여기서 위샤트 분포랑 공획성이 있는 이 매트릭스 베타 분포를 가운데 끼워 넣으면 뭐 된다. 뭐 그 우리가 앞서 말한 이런 베타라는 정보 감쇄를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뭐 그냥 매트릭스 베타 분포라는 게 있다. 뭐 알아두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고 이제 똑같이 그러면 뭐 코비런스가 뭐 이렇게 업데이트 된다. 근데 뭐 뭐가 있냐? 그 얘가 지금 앞서 제가 인버트 셔츠에서 얘가 정보의 양이고 얘가 이제 오차 누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베타만큼 곱해서 어제의 정보를 줄여준 다음에 1 더합니다. 저희가 그 베이지에 썼던 것처럼 정보가 늘어나면 자유도를 1씩 더해줬잖아요. 그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의 오차잖아요. 이건 어제의 오차는 베타 1보다 작은 베타를 곱해줘가지고 이제 정보의 불확실성을 높인 다음에 이제 이 t가 저희가 그거예요. 저희가 회계에서 쓴 잔차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실제 데이터 값에다가 저희가 예측 분포라는 거 항상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얘의 평균을 저희가 F라고 두거든요. 그러니까 예측값.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세타가 아니라 Y겠네.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한 값이랑 실제 값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이 ET랑 E 프라임 T 곱하면 열과 행을 곱한 거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이 공분산 행렬 나오잖아요. 공분산 행렬에다가 자유도 나눠줘가지고 정규화해서 더해준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어제의 정보를 차치하고 이제 오늘의 정보를 좀 더 강조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필터링도 뭐 똑같습니다. 앞에서 시그마 자리에 시그마 T가 들어갔죠. 뭐 이 정도고요. 뭐 서머리 뭐 딱히 없는데 그냥 헌우 형이 이제